지갑을 남에게 준 적 있으십니까? 신발을, 시계를 혹은 집안에서 오래 쓰던 거울을 좋은 마음으로 드렸을 겁니다. 아깝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이고 하는 일마다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베풀면 복이 온다. 나눠주면 덕을 쌓는 것이다. 맞습니다.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줘도 되는 것, 그리고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 오늘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의 기운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지갑이 낡아서 새 지갑을 장만하면서 오래된 지갑을 조카에게 줬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 뒤로 그분 가게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조카는요, 그 지갑을 받고 나서 이상하게 씀씀이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이게 미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는 여러분이 이건 줘도 되겠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속 넘기는 한 재물의 구멍은 닫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들, 그리고 이미 줬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기운이 새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끄시면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그 물건은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물건의 기운이 실리는지 그 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이야기 전체가 납득이 되십니다. 물건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 매일 쓰는 것, 오래 곁에 두었던 것.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거나 주면 된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은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배어 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 숨결, 하루하루의 감정, 기쁜 날도 힘든 날도 그 물건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담았던 물건, 몸에 직접 닿았던 물건, 집안에서 오래 자리를 지킨 물건, 이런 것들은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기, 운치가 녹아있는 그릇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키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은 물건을 통해 기를 전한다. 물건을 줄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기운도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물건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기운까지 함께 받습니다. 좋은 기운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재물의 기운, 건강의 기운, 삶의 방향을 담은 기운이라면 그것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덕을 쌓는 배포과 기운을 유출시키는 증여는 전혀 다릅니다. 절에서 시주를 올릴 때도 무엇을 드리느냐를 구별합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공덕이 아닙니다. 마음만큼이나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이나 나눠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래 쓰던 물건을 버리거나 줬더니 이상하게 허전하고 그 후로 뭔가 잘 안 풀리는 느낌. 반대로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은 뒤로 이상하게 몸이 무겁거나 집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
이걸 예민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의 이동을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머리가 모르는 것을 몸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스님, 그럼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까? 나눔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나눔은 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배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문제는 무엇을 나누느냐입니다. 줘도 되는 것과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모르고 넘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줬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기운은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기운은 흐름을 따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줬어도 기운은 물건을 따라 이동합니다. 의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선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집 안에서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그것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만큼 익숙한 물건. 그런데 이것을 주고 나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가 놀랍도록 많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그리고 돈. 그리고 돈과 연결된 모든 것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지금 쓰고 계신 것이든 서랍 안에 오래 넣어둔 것이든 그 지갑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물건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의 집, 자이작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지갑 안에는 재물의 기운이 삽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으로 열고 닫고 돈을 꺼내고 넣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지갑 안에 기운을 쌓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 수십 년의 기운이 그 안에 켜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샀으니까 새 걸로 바꾸면서 주면 되겠지.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낡은 지갑일수록, 오래 쓴 지갑일수록 기운이 더 깊이 배어 있습니다. 새 지갑에는 기운이 없습니다. 오래된 지갑에 기운이 있습니다. 낡았다고 버리듯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 기운을 통째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은 세 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주는 사람은 재물 기운을 잃고 받는 사람은 그 흩어진 기운 속에서 돈이 모이지 않는 구조가 생깁니다. 둘 다 손해입니다. 지금 서랍 안에 쓰지 않는 낡은 지갑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누구 주지 하고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당장 처리하십시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우십시오. 혹은 흐르는 물에 보내십시오. 기운은 불과 물로 정화됩니다. 태우면 하늘로 돌아가고 물에 흘리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줘서 기운을 넘기는 것보다 제대로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도 받을 뻔했던 사람에게도 훨씬 낫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 자체도 구별이 있습니다. 경조사에 내는 돈,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돈,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못 이겨 빌려주는 돈, 이 셋은 기운의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경조사 돈은 의례입니다. 관계의 끈을 잇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운의 교환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돈은 진심이 담긴 배포입니다. 이것은 복을 만드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줄 것도 아닌데 이번 한 번만이라며 마지못해 빌려주는 돈, 이것은 다릅니다. 억지로 열린 구멍에서 재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50대 자영업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형제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목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피부치니까 어떻게 외면하느냐고 결국 빌려드렸습니다. 그 뒤로
그분 가게는 이상하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경기 탓을 했습니다. 다음엔 자리 탓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형제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돈도 인연도 함께 떠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배신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의 기운이 연결고리를 따라 빠져나간 것입니다. 돈이 이동할 때 기운도 함께 이동합니다. 마지못해 열어준 그 통로를 통해 기운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느냐입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배포집니다. 하지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거절 못해서 주는 돈은 그것은 재물이 새는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빌려준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는 7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구멍 의식하지 않으면 닫히지 않습니다. 지갑과 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십니다. 돈 관련된 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몸에 직접 닿는 것들입니다. 매일 신고, 매일 입고, 매일 걸치는 것들. 이것은 재물운을 넘어서 건강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보십시오. 신발을 보십시오. 지금 현관에 놓인 것들, 오래 신어서 발 모양이 잡힌 것들, 어딘가 불편하지만 손이 자꾸 가는 것들, 그 신발 안에 여러분의 걸어온 길이 담겨 있습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진로, 진로의 상징입니다.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밟아온 땅, 내가 걸어온 세월, 내가 향해온 방향, 그 모든 것이 신발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래 신은 신발일수록 그 기운은 더 깊고 더 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 신발 나한테 좀 큰데 자네 사이즈 맞지 않나? 가져가게. 좋은 마음입니다. 아깝다는 마음도 있고 상대가 잘 신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신은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사업가가 신던 신발을 직원에게 주는 것. 이것은 풍수에서 내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로 봅니다. 서울에서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끼던 구두가 본인 발에 약간 컸습니다.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넸습니다. 잘 신게. 그 직원은 기뻐하며 받아갔습니다. 2년 후 그 직원이 독립했습니다. 경쟁사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처 일부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 사장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신발을 주는 게 아니었는데 우연입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주고 나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 분들, 신발을 받고 나서 이상하게 그 사람의 자리가 탐나기 시작했다는 분들. 기운은 물건을 따라 이동합니다. 신발 안에 담긴 방향의 기운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제 옷 이야기입니다. 옷은 신발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신발은 발에 닿습니다. 하지만 옷은 온몸에 닿습니다. 체온, 감땀, 감정, 하루의 피로, 기쁜 날의 설렘. 이 모든 것이 섬유 한 올 한 올에 스며듭니다. 특히 이런 옷들이 있습니다. 오래 입어서 몸에 딱 맞게 된 옷. 중요한 순간에 입었던 옷, 힘들 때 위안이 되어준 옷, 합격하던 날, 첫 출근하던 날 입었던 옷, 이런 옷에는 그 순간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기운을 통째로 넘기는 것입니다. 아직 멀쩡한데 아깝잖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깝다는 감정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아직 그 옷에 당신의 기운이 살아있다는 신호, 아깝다고 느끼는 것들은
아직 당신의 것입니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스님, 그럼 자선단체에 옷을 기부하는 것도 안 됩니까? 구별이 있습니다. 거의 입지 않아서 기운이 배지 않은 옷 기부해도 됩니다. 한두 번 입고 맞지 않아서 넣어둔 옷, 선물 받았지만 취향이 아니었던 옷,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입던 옷은 다릅니다. 특히 수면시 입던 옷, 이것은 기부가 아니라 정화 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수면시 입던 옷이 더 위험합니까? 수면 중 우리 몸은 가장 깊은 곳에 기운을 내보냅니다. 낮에는 의식이 기운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드는 순간 의식의 문이 열리고 몸속 가장 깊은 기운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잠옷에 이불에 고스란히 배어듭니다.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내 가장 깊은 기운을 넘기는 것입니다. 수명의 기운까지 담겨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신발과 옷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몸에 닿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한 사람의 기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다릅니다. 집 전체의 기운과 연결된 물건입니다.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물건입니다. 이사할 때 이 물건 하나를 잘못 처리하면 새 집에서 시작부터 기운이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기는 그것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짐을 싸면서 이건 새 집에 안 가져가도 되겠다. 이웃에게 줄까, 친척 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 마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넘긴 물건 중에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울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물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울은 비춥니다. 그 앞에 선 모든 것을 담습니다. 오래 사용한 거울에는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을 비추던 그 거울, 온 가족이 외출 전 한 번씩 보던 그 거울, 그 안에는 그 집 가족 전체의 기운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할 때 거울을 이웃에게 주거나 친척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거울을 넘기는 것은 그 집의 기운 전체를 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 집에서 시작하는 가족의 기운이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30대 직장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오래 쓰던 전신 거울을 친한 친구에게 줬습니다. 무겁게 들고 가기 번거롭기도 했고 친구가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뒤 두 사람 사이에 이유 모를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였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10년 넘은 우정이 흔들렸습니다. 친구는 거울을 받은 후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사 후 직장에서 계속 뜻대로 안 풀렸습니다. 거울은 기운을 담고 기운을 비춥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사할 때 오래 쓴 거울은 검은 천으로 덮어서 운반하십시오. 새 집에 들어가기 전 거울 표면을 맑은 물로 닦으십시오. 그리고 새 공간에 자리를 잡은 뒤 처음 비출 때 밝고 좋은 표정으로 거울을 마주하십시오. 거울은 처음 담은 기운을 오래 기억합니다. 두 번째, 시계입니다. 시계는 특별한 물건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계는 한 사람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특히 손목시계, 맥박과 함께한 물건입니다. 심장 박동과 함께한 물건입니다. 뛸 때도 쉴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 심장 박동의 기운이 시계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내 시간의 기운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께 시계를 선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했다는 의미를 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리십니다. 새 시계를 선물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오래 쓴 것만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별이 있습니다. 새 시계 선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오래 쓴 손목 시계를 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장난 시계를 집안에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멈춘 시계는 멈춘 기운입니다. 재물의 흐름도 삶의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집안에 멈춰있는 시계가 있습니까? 세 번째, 날카로운 물건입니다. 칼, 가위, 이것은 예로부터 절대 선물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카로운 것은 자릅니다. 끊습니다. 그 기운이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끊습니다. 재물의 흐름을 끊습니다. 건강의 기운을 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사하면서 주방칼을 이웃에게 줍니다. 새 집에서 새 거 쓰려고요. 재봉틀을 쓰는 어머니가 딸에게 가위를 챙겨줍니다. 이거 잘 드니까 가져가라.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깁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꼭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받는 사람이 작은 돈이라도 건네게 하십시오. 100원이라도 좋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형태가 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인연을 끊는 기운이 거래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것을 지킵니다. 거울, 시계, 날카로운 물건, 이 세 가지는 집안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담은 물건들입니다. 무심코 넘기는 순간 그 기운도 함께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물건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갑, 돈, 신발, 옷, 거울, 시계, 칼.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바로 습관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관리해도 이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재물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갑, 신발, 옷, 거울, 시계, 칼, 이것들을 조심하는 것만으로 재물운이 지켜질까요? 아닙니다. 물건은 한번 정리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습관은 매일, 매 순간 반복됩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관리해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재물운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에 집 안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낮에는 바빠서요. 저녁에야 시간이 나니까요. 이해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야 집 안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풍수에서 저녁 쓸기는 재물을 쓸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루 동안 집 안에 쌓인 기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기운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운도 함께 쌓입니다. 그날 들어온 좋은 소식, 반가운 사람의 방문, 작은 행운의 흔적들, 저녁에 쓸어내면 나쁜 기운과 좋은 기운이 함께 나갑니다. 구별하지 않고 다 쓸려 나갑니다. 청소는 오전에 하십시오.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 마치십시오. 오전의 기운은 밝습니다. 상승하는 기운입니다. 이 시간에 청소를 마치면 집 안에 나쁜 기운만 걷어내고 좋은 기운은 자리를 잡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집 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기운이 자리를 잡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현관을 어둡게 두는 것. 집 안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는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재물의 문입니다. 그 문이 어두우면 재물이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기운의 본성입니다. 어두운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어지러이 놓여 있습니까? 조명이 흐릿합니까? 들어서는 순간 답답한 느낌이 납니까?
이런 현관에서 돈이 쌓이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세 가지를 바꾸십시오. 첫째, 밝은 조명을 하나 더 다십시오. 현관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환한 현관이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둘째, 신발을 정돈하십시오. 나갈 때 신을 신발 한 켤레만 꺼내 두십시오. 나머지는 신발장 안에 놓으십시오. 어지러운 신발은 어지러운 기운입니다. 셋째, 좋은 향을 피우십시오. 향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현관에 작은 방향제 하나만 두어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한 달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남은 음식을 이웃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습관. 아깝잖아요. 버리긴 그렇고 드시면 좋잖아요. 마음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음식에도 기운이 담깁니다. 한 가족이 먹던 음식에는 그 가족의 기운이 스며 있습니다. 밥상에서 나누는 이야기, 그날의 감정, 그 집 사람들의 체온, 이것이 음식 안에 담깁니다. 먹다 남긴 음식을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것은 그 집의 기운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받는 집에서는 낯선 기운이 섞여 들어옵니다. 구별하십시오. 기쁜 날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먹자고 부르는 것, 이것은 인연을 잇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다 남은 것을 처리하듯 보내는 것, 냉장고에 이틀 묵은 것을 데워서 건네는 것, 이것은 기운을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는 처음부터 나누려는 마음으로 만드십시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바로 말의 습관입니다. 풍수는 공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도 기운입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집니다. 그 소리가 공간에 스며듭니다. 공간이 그 기운을 머금습니다. 돈이 없어. 이번 달도 빠듯해. 왜 나만 이래? 우리 집은 원래 이래. 이런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시는 분들. 그 말이 벽에 스며듭니다. 천장에 스며듭니다. 그 공간에 사는 기운이 그 말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집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섭습니까? 무서워야 합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물건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이사를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 집에 가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새 집도 그 말을 듣습니다. 같은 현실이 반복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십시오. 돈이 없어 대신 지금은 아끼는 때야. 왜 나만 이래 대신 이번엔 내가 배우는 시간이구나.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대신 달라질 수 있다. 말 한마디가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네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청소, 어두운 현관, 남은 음식, 그리고 말.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꾸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줬는데, 이미 하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기운은 회복됩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줬다면, 이미 했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되돌리는지입니다.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 지갑 줬는데, 나 거울 줬는데, 나 신발 줬는데, 나 칼 줬는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 무거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운은 회복됩니다. 다만 그냥 두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흐름은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빠져나간 기운은 의식적으로 방향을 돌려야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소금 정화법.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도구로 써왔습니다. 절에서도 무속에서도 민간에서도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이 쌓인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굵은 소금 1000일염을 준비하십시오. 정제염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직접 얻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작은 접시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현관 양쪽 모서리에 놓으십시오.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양쪽 모두에 놓아야 합니다. 현관이 정화되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문이 열립니다. 현관만이 아닙니다. 거실 모서리, 침실 모서리, 주방 구석, 이 공간들에도 작은 접시에 담아 놓으십시오. 소금은 공기 중에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금은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십시오. 쓴 소금을 버릴 때는 반드시 변기에 흘려보내십시오.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물을 따라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갑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나쁜 기운이 다시 집 안에 머뭅니다. 새 소금을 다시 놓으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소금을 놓을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소금이 나쁜 기운을 거두어 간다. 이 공간이 맑아진다. 이 마음으로 놓으십시오. 형식만 따르는 것과 마음을 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물건을 준 상대와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것. 기운은 관계의 끈을 타고 흐릅니다. 물건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기운이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의 끈이 살아있는 한 기운의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그 통로를 다시 밝게 만들면 기운도 균형을 찾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 한 끼, 차 한 잔, 안부 전화 한 통,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십시오.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나 싶어서,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었어. 이 한마디가 관계의 끈을 다시 잇습니다. 기운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다시 연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마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는 그 물건과 함께 담긴 기운을 기꺼이 보냈습니다. 이제 그 기운은 그곳에서 흩어지고 나의 기운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기운은 이식을 따릅니다. 내가 명확하게 의도를 세우면 기운은 그 의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은 기운의 방향을 내가 직접 돌리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새 물건으로 기운을 채우는 것. 빠져나간 자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빈자리는 나쁜 기운이 먼저 채웁니다. 지갑을 줬다면 새 지갑을 구입하십시오. 그런데 새 지갑을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갑 안에 돈을 넣어 시작하십시오. 빈 지갑은 빈 재물을 부릅니다.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원이어도 좋습니다. 5만원짜리 한 장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담겨 있다는 상태입니다. 지갑이 처음부터 풍요의 기운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거울을 줬다면 새 거울을 드리십시오. 새 거울을 처음 집 안에 드릴 때 맑은 물로 표면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좋은 기운 안에 있습니다. 3번 말하십시오. 거울은 처음 담은 기운을 오래 기억합니다. 첫 기운을 밝게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줬다면 새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 안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넣고 하루 밤을 두십시오. 다음날 소금을 털어내고 신으십시오. 새 신발이 깨끗한 기운으로 시작됩니다. 내 발걸음의 방향이
다시 나를 향해 열립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감사의 기운을 채우는 것. 기운이 빠져나간 자리를 가장 빠르게 채우는 것은 소금도 새 물건도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잘 곳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공간에 퍼지면 그 공간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공간, 감사와 만족이 흐르는 공간, 같은 집이라도 기운은 전혀 다릅니다. 소금을 놓고 새 물건을 드리고 관계를 다시 잇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머지는 형식에 그칩니다.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날부터 달라집니다. 오늘 소금을 놓으십시오. 오늘 지갑 안에 돈을 넣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작은 시작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 오늘 저녁부터 바꿔야 할 것들, 그리고 재물운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마지막 말씀,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랍 안에, 창고 안에 오래된 지갑이 있습니까? 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누군가 주려고 그냥 넣어둔 지갑, 오늘 꺼내십시오. 태우십시오. 흐르는 물에 보내십시오. 주지 마십시오. 그 지갑 안에 담긴 기운을 제대로 보내주는 것이 당신을 위한 일이고 받을 뻔한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둘째, 지금 여러분 집 현관이 어둡거나 어지럽습니까? 신발이 쌓여 있습니까? 조명이 흐릿합니까? 들어서는 순간 답답합니까? 오늘 저녁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으십시오. 조명을 밝히십시오. 작은 방향제 하나를 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 열립니다. 셋째, 최근 6달 안에 오래 쓰던 물건을 누군가에게 준 것이 있습니까? 지갑, 신발, 옷, 거울, 시계, 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소금 정화를 시작하십시오. 천일염을 작은 접시에 담아 현관 양쪽에 놓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십시오. 쓴 소금은 변기에 흘려보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빠져나간 기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이 바뀌는 날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이제 제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돈이 모입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큰 것을 찾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투자, 큰 기회, 운 좋게 찾아오는 행운, 이것들을 기다리십니다. 이것들을 쫓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재물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물이 들어와도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고이지 않습니다. 큰 강물이 쏟아져도 구멍난 그릇은 비어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회가 와도 기운이 새는 구멍이 있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그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갑을 정리하는 것, 현관을 밝히는 것, 저녁에 쓸지 않는 것, 나를 바꾸는 것, 소금을 놓는 것,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구멍을 막습니다.
구멍이 막히면 작은 물도 고입니다. 작은 재물도 쌓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은 복을 만드는 일입니다.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이나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나눔이 있습니다. 기운이 담기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 주는 것,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을 만드는 베푸기입니다. 그리고 기운이 깊이 담긴 것은 제대로 정화해서 보내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지혜이고 상대를 위한 배려입니다. 지혜로운 나눔이 진짜 복을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기운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한 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된 지갑을 서랍에 넣어두고 저녁마다 집 안을 쓸고 쓰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그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베푸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집안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서랍 안을, 현관을, 오래된 물건들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보십시오. 기운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말합니다. 돈이 안 모이고 일이 안 풀리고 관계가 자꾸 어긋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를 말해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른 삶을 만듭니다. 바꾸십시오. 지금 바로 오늘 저녁부터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풍요로우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